네,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웃음 DNA 태문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재밌는 얘기 많다면서요. 한번 전해줘 보세요. 많지는 않고 일단 첫 번째 소식을 좀 재밌는 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가 네. GDP와 체감 사이의 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행복 GDP를 측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네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의 그 원조답게 음. 마약 밀매와 매춘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추정치를 GDP 통계에 넣는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탈리아가 내년부터 마약과 매춘을 GDP에 포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가 범죄 조직 마피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뭐 이번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그 매춘과 마약을 포함하는 그 방식에는 사실 불법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연합 통계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랐기 때문에 뭐 저촉될 위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오랫동안 지하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규모를 환산할 것인가 추정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범죄에서 유발되는 경제 규모가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GDP에 포함이 되면 이걸 통해서 경제가 약간 좋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가 오랫동안 스태그네이션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굳이 범죄 통계가 포함된다고 해서 뭐 안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뭐 그 나라도 이제 총리들이 이렇게 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뭐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히 나은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탈리아보다는 그래도 훨씬 깨끗한 나라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하경제 통계에 집어넣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뭐 이게 취지가 보니까 사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 행복 GDP를 만들겠다. 뭐 한국은행도 뭐 행복 GDP를 개발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행복 GDP라는 건 불평등 문제 때문에 사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프랑스야 뭐 사회보장 시설, 유럽 쪽이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의외로 행복 GDP를 만들면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실업해도 실업 보조가 다 나오고 이러니까는. 근데 한국은 사실 행복 GDP를 나오면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다른 의미에서 지금 이제 지하 경제를 추정을 해갖고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행복 GDP가 아니죠. 이건 그렇죠. 불행 GDP야. 예, 뻥튀기, 불행 GDP 죠. 뻥튀기. 예. 그러니까 불행 GDP라니까. 예. 이거는. 예. 근데 사실은 뭐 이탈리아는 이렇게 넣게 되면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이제 분모가 커져가지고 다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경제를 뭐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뭐 정부 지출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지하 경제를 넣어가지고 지하 경제를 우리가 양성하자라는 건 결국 지하 경제를 시장 위로 끌어올리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GDP에 넣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세금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세수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지출을 늘리고 이런 거는 뭐 일리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작만 해가지고 이런 수치만 낮춰놓고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추정이 가능하냐? 결국은 뭐 숫자 노름이지 않겠느냐? 대충 해갖고 잡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우리나라도 지하 규모 GDP가 뭐 GDP 대비 전체에서 한 20%, 25%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는 그렇게도 간다고 예, 그러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야, 한국도 요즘 국민계정체계도 빨리 바꾼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야, 한국도 이참에 이거 빨리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 이게 그럼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인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아닌데 만약에 뭐 어디서 유럽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한국도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빨리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뻥튀길 수 있으니까요. 지하 경제가 워낙 크니까 뭐. 예. 근데 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약은 그러면 제조업으로 들어가고 매출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원재료는 어디서 공급받았다고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네. 뭐 산업연관표는 작성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국가경제통계에 집어넣으려면 산업연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산업연관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죠, 말 그러니까 그대로. 기본적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국가경제통계에 넣겠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이탈리아 사람들 답네요. 이 사람들이 원래 꼼수 잘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마피아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엔 기준 받아들이면서 성장률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미국도 그러니까 물론 다르긴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성장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 그 성장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끌어올릴 뭔가 없을까 다 고민을 하게 되고 물론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거는 그 GDP 통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식재산 투자, 그러니까 무형 R&D 투자 이거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한 거라고 보고 그거는 국제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빨리 한 것뿐이지. 2008 SNA 기준인데 네. 그 전에 쓴 게 1993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건데 그건 제대로 간 거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꼼수라고 하면 요 전에 금반지 뺀 거, 그건 좀 확실한 꼼수였지. 근데 조금 R&D 마음 급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2000년대 데이터밖에 아직 당장 못 만들고 가국고 추계도 다 못한 상황에서 네. 일단 발표부터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횡단면 비교를 하면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국민계정체계를 그러니까 2008년 걸 받아들인 국가가 있고 뭐 받아들인 국가 몇 안 되죠. 미국, 그렇죠.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뭐 한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빠른 그러니까 거죠. 다른 국가들하고 지금 횡단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은 2000년 거라도 대충 추계를 해갖고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구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 올해 연말이나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교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가구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또 되게 문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옛날에 그 금반지 뺀 것도 네. 사실은 금반지 빼는 게 맞거든. 네.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문제인 거지. 요즘 누가 금반지 선물해요? 돌반지? 다 안 하잖아. 하는데 아직도 해요? 부자시구나. 그런 아 거 친한 선물하시고. 친구한테만 요즘 그 이제 금반지가 판매가 확 줄어버렸으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빼내는 게 맞긴 맞는 건데 네. 왜 하필이면 그때였냐는 거지. 물가 때문에 난리 났을 때. 네. 물론 그렇게 치면 우리 GDP 체계 개편한 것도 계속 우리가 저성장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이탈리아에서 그 마약 집어넣겠다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 이슈다.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르다. 이탈리아에서 얘기하는 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엔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뭐 원래 이탈리아 애들이 그래요. 성향 국민 성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향으로 봐서는 뭐 걔들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별의별 거 다 들어가겠다. 이게 무슨 행복 GDP야, 마약 GDP지. 예, 무기 분야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네.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소말리아에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이게 그게 무슨 행복 GDP예요? 불행 GDP지. 그렇죠. 행복 GDP나 그러면 예. 북한 GDP는 좀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겠네. 상당하겠네요. 자, 하여튼 이탈리아다운 발상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변동성이 요새 확 줄어들면서 그 시장도 고민하고 경제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대안정기의 귀한 고요한 바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안정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하자면 Great Mode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현재 그런 대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 워낙에 심심하기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지금 최저치 찍고
5년만 최저치 이렇게 찍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낮은 변동성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코노미스트지는 통화 정책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페드가 양적 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면서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결국은 뭐 일반 민간에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뭐 저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차라리 차입을 통해서 뭔가를 사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차입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뭐 소득이 없어도 소비가 가능하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부채가 누적이 되면은 심각한 위기, 더 큰 침체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또 지금과 같이 특히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침체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대안정기가 돌아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험을 더 추구하게 되니까 워낙 이제 성장률이 재미가 없고 금융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위험 추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입을 해서 별로 안 쓰는 거 아닌가요? 미국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차입도 차입이지만 그 위험 투자에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정크본드 이런 게 뭐 발행량 굉장히 급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마냥 괜찮아진 것 같긴 하지만 금융위기도 사실은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상 빚을 낼 수 있는 국가니까 미국 국채는 누구나 사준다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었는데 사실 지금도 어느 쪽에서는 많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차입이 너무 빨리 증가할 것 같다.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발권력도 없는 신흥국이 경제 규모 대비 부채 규모는 오히려 과거 선진국보다 지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뭔가 시장이 바뀌면 심리가 바뀌면 혹시 뭐 자산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일질적으로 지금 이 많이 풀린 돈이 어디선가 또 이상하게 버블을 만들고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확 변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 또 순간이거든요. 경제라는 건 한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너무 죽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변동성님도 죽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변화가 충분히 나올 조짐들이 보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꼭 올라가 있거든요. 예, 올라가 있고 그 결국 올라가는 게 뭐 주택 시장 회복되면 미국 경제가 마냥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차료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임차료는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가 통화정책 정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물가는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뭐 한국도 문제가 없고 유럽도 디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서는 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신흥국도 지금 뭐 저기 계속적으로 부채가 커져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흥국한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주변이 급작스럽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요한 게 오히려 더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락의 전조이기도 하니까 낮은 변동성.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채의 증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용 창조거든요. 신용 창조의 과정인데 이게 정상적인 부채 증가는 신용 창조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게 좀 이제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이제 버블이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항상 되는 건데 지금의 미국의 그 부채 증가는 신용 창조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채 증가라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물가가 낮은데 성장률도 낮은 이런 모더레이션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왜 또 지금 또 나오는 건데 어쩌면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원래 성향이 그렇죠. 거기가 원래 성향이 좀 비판적이거든. 첫째. 저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야.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난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사를 갖고 오면서 이제 얘기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게 무슨 나중에 버블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위기에서 갓 벗어나가지고 지난번 위기가 세계 대공황 사이즈라고 하는 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갓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서 이제 부채 전부 다 갚고 차입 다 갚고 굉장히 안전하게 가게 살림이 안정적으로 온 상태에서 빚 좀 내가지고 집 샀다고 그거 보고 야단을 하면 그거 곤란한 거죠. 그러면 그 경제 계속 죽어 있으라는 얘기인데. 본래 말씀대로 미국은 저도 뭐 큰 문제는 이제는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은 그게 드는데 시작인 것 정상적으로 하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이미 트렁크를 제일 지났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흥국 쪽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구조가 신흥국 사이즈가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뭔가 충격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한테 분명히 또 충격을 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그렇죠. 오히려 신흥국의 부채 팽창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곧바로 들어갔으면 신흥국들 다 망했을 텐데 다행히 미국의 그 지금 누구죠? 옐런. 옐런 그 옐런 의장이 다행히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지금 막 늦춰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금리 인상을. 그래서 좀 신흥국들이 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자금은 또 특이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안화 절상 압력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위안화를 절하를 시킨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 4분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한 2천억 달러 작년 4, 4분기 대비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한 해 경상국지 적자가 한 2천억에서 2,500억 달러인데 한 번이 규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또 돈이 계속 결국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신흥국도 마냥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의 속성상 지금 뭐 금리는 빵이니까는 빌려갖고 어디든 질러가지고 빨리 나오면 된다. 내가 먼저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죠. 예, 다른 그런 심리로 들어가는데 그다 다 못 나오지. 예, 답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심리로 정상적일 때는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급장에 불이 났을 경우에 나오는 요 좁은 문을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딱 그 꼴이 날 수가 있지. 아마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유럽은 대안정기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은 대안정기 들어간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위기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정말 변동성이 없다고 보세요? 우리도 지금 변동성이 거의 우리는 없지 않았어요? 글로벌 거의 FX도 껌장, 예. 변동성이 거의 네, 금융위기 이후 맞아요. 최저. 그리고 게다가 거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다라는 게 반대로는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없는 거거든요. 거죠. 다이나믹이 없다라는 다이내믹, 거고. 그렇죠. 공포지수도 지금 피어 인덱스도 거의 변동 없죠. 네, 거의 계속. 제일 낮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최저치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최저치죠, 지금. 빅스나 V코스피나 역사적으로 최저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경제 성장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도 지금 경상국지 흑자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수 부진 때문에 나온 흑자인데 이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지표들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저축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는. 그리고 주가가 빠지려고 그래도 저축이 있으니까 밑에서 돈은 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지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요새 사상 최고치도 기록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채권 금리도 워낙 낮으니까 그런 변동성이 낮지만 딱히 뭐 경제가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주가로 몰려간다 그렇게 봐야죠.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것부터 지금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안 돌고 있지만 제대로 안 돌고 있지만 어찌됐건 풀린 돈은 많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거기다가 또 뭐 유럽 이씨가 국채 사준다 그러니까 물론 사주지 않겠지만은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가고 미국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안정기에 좀 들어갔고 뭐 부채도 많이 줄였고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과거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성장률이 보이니까 미국 주가는 날아가고 그리고 미국은 또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쪽도 날아가고 안전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지금 또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버블이면 그래도 언젠간 좀 터지지 않을까요? 미국은 아직은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 같아요. 미국은 지금 그 물가가 낮죠. 근데 기업들의 이익은 지금 성장을 하기 시작한 단계란 말이에요. 성장을 계속 늘고 있고. 다음에 페드가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고 해줬고. 얼마나 좋아요. 증시의 입장에서는 골디락스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꾸준하게 가주는 게 최고죠. 망가질 일도 없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로. 네. 자, 우리 인도에서 총리가 누구죠? 모디. 거기 되면서 인도가 지금 뜰 거다, 엄청 뜰 거다 뭐 이런 얘기하다. 그죠? 거기 지금 이미 주가도 뜨고 있죠. 네. 거기 주식 한번 그 ETF 한번 사볼까? 나 이탈리아 거 산다 그러다 안 샀는데 잘 요즘 꽤 따블라 모르는데 있대. 아니세요? 근데 뭐 신흥국 중시는 투기지 않습니까? 이런 저는. 투긴 투기죠. 그러니까 네.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 네. 이 주식을 이거 재정 위기 났을 때 사야 된다 ETF 사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그때 안 샀던 이유는 저거거든. 환희용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못 샀거든. 네. 환희 오픈이니까. 네.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블 나 있더라고. 딱. 맞습니다. 예. 한 1년 반 만에 더블이더라고요. 인도도 한번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인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맞아요. 인도도. 아, 작년 그래도 더 말고. 오르지 않을까? 아니에요? 부장님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끝물이에요. 나 들어가면 꿈을? 아, 이분들이 진짜. 우리 그 다음 주에 선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선거하고 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ETF도 좀 사볼까?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관심이 같아요. 없는 것 아이 참네. 그래도 선거 다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다들 투표들 하러 가세요. 네. 확인 도장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보는 겁니다. 인증샷. 우리 인증샷 찍어서. 인증샷. 예. 그 다음 날 오세요.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같습니다. 매주